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007학 인문학과 기술 통합 최적화 51강 메타버스입니다. 기술 부분의 입장에 있어서는 종합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공부 왜 무엇 때문에 하냐. 1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목적은요.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한 만사형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여기 51강 여기 와 있습니다. 만사형통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결국 우리 목표를 위해서 차분하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GPT-5가 지금 나와가지고서 지금 또 생난리를 지금 치고 있죠. 자, 데이터의 부분에 메타는 지금 143억 불을 들여서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 회사를 인수하고서 하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철학은 뭐죠? 지혜를 깨쳐야지 된다. 이 지혜라는 부분을 저는 100% 중에서 1% 공철학이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지혜를 좀 깨치면 나머지 99%가 굉장히 쉽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죠. 그렇죠?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또 집안에서 가장은 가족들을 설득해야 되고, 개념을 쉽게 얘기를 해야 되죠. Easy and simple. 쉽고 간단해야 됩니다. 이해하기가 쉽고 따라하기가 간단해야 돼요. 복잡하면 잘 안 되죠. 이 부분이. 자, 설득을 하기 위한 부분에 원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 페이지에 OW, 3H, 철학, 인문학, 과학기술, 영성, 본근한 이런 얘기가 전부 이렇게 전부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랬을 때 원 페이지도 또 그것도 많아. 원 센텐스로 얘기해봐. 한 줄로. 그래서 공철학은 대원 품고 무심해서 고마움 한 생각 일으켜서 질문해가지고 영감받아 이게 중요하죠. 영감받아. 그래서 보답행하자. 영감은 1%고 보답행은 99%입니다. 우리 맨 처음 했을 때 에디슨이 영감받아서 99% 노력했다는 이런 얘기했죠. 자, 원워드 얘기하면 결국은 저는 행한다 99% 보답행한다. 보답행이 뭐죠? 돈 물건 주고 알아주고 들어주고 도와주고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전해주고 이게 99%다. 자, 방향 1%예요. OW 방법 99%가 두 개가 맞아야지만 우리가 실천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만사형통 나름대로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을 가질 수 있는 맵 지도입니다. 자, 우리 모든 부분에 대한 부분에 가장 지금 요즘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감, 느낌, 공감 이런 감은 모두 다 all 이런 뜻이죠. 모두 함자의 마음 심자죠. 이 부분이. 그래서 마음이 영성과 철학과 과학을 전부 꿰뚫어 볼 수 있는 이제 시대에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가장 시작할 때 부분에 있어서의 존재가 무엇이냐, 우리 철학적인 얘기가 과연 과학기술에 있어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이렇게 모든 게 괴로운데 왜 그렇지?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OW 이런 부분은 1%지만 방법이 99%야. 근데 이게 개정해가 지금 뭐죠? 요는 창조 시작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나누어서 자꾸 지혜를 얻는 이 부분이 자꾸 이렇게 선순환돼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개정해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혜를 한 방에 깨우치면은 영성혁명에 있어서 지혜를 한 방에 깨우치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이 전부가 뚫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가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죽는 날까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돈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할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조 기술부터
나누면서 지혜를 깨우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일단 명상과 무심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초연결, 이게 천지인에 대한 얘기다. 천, 시간 개념, 지, 공간 개념, 인, 초지능 개념. 이제 우리 AI 이거 하고 앉았죠, 전부 지금. 천지인 만물 우주 만물의 생성 원인이 이제는 초가속의 시대. 옛날에도 빨리 돌았어요. 그런데 이제 빨리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고 있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날로그의 경제와 디지털 경제. 요걸 뭐라고 그랬죠? 제가 디지로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날로그는 따로 놓고 디지털은 따로가 아니고 이 부분 두 개가 같이 플러스되는 디지로그의 경제로 가는데 이 부분이 비대면화, 탈경계와 초맞춤화, 서비스화, 실시간화, 초실감화 이런 부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트랜스포메이션,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 그렇지만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져서 디지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2015년도 10월 달에 이코노미스트랍니다. 2015년도에 트러스트 머신,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죠. 드디어 10년 만에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전체적인 전 세계 정부도 이 부분을 믿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는 2022년도 8월호의 타임즈의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이렇게 되면서부터 드디어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시대에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라는 것이 뭐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천지인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부분이다. 기존의 범용 기술은 어떤 게 있죠? 데이터 기술이 있죠? 그 데이터를 넘겨주는 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AI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AI가 창조를 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블록체인은 나눔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XR 이 부분의 범용 기술, 디지털 부분의 범용 기술이 인간과 공간이 시간이 서로들 합쳐져서 메타버스의 경험으로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경험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해왔어요. 저는 인공지능, 머리로부터 인공지능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경험 나름대로의 심장을 좀 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인간 부분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개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지컬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버추얼 사이버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들 뒤엉키죠. 이 부분이 서로 뒤엉켜서 어디다 적용을 하냐. 애플리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 하자고 그랬죠. 결국은 지금 우리 이거 하자는 얘기예요. 일하는 부분이 노는 부분이 생활 인생의 부분이 남과의 소통 부분이 정책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혁명적 시대가 왔다. 이 부분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지로그 기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현실 세계에 많은 디지로그 기술이 있죠. 전기, 전자, 기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그 중에서는 이제 IT라는 통신과 이 IT와 CT의 기술이 이렇게 같이 붙었었을 때 가상세계와는 이런 부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여기서는 제어제적하는 데이터, 빅데이터, AI가 서로들 만들어지던 부분이 지금은 웹 2.0 시대죠. 이런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이제는 웹 3.0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메타버스의 시대로 들어선다. 저는 2030년대에 가면은 2030년 앞으로 5년 남았죠. 메타버스 시대가 완전히 될 거다. 이때는 반드시 블록체인과 디센트럴라이즈드 앱 이 부분이 이제는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비정형 데이터 많은 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체계적으로 할 거냐. 차가 있으면 D앱은 이렇게
엔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전체 굴러가는 부분에 요걸 만드는 거예요. 요 D앱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만의 D앱을 만들어라. 소방차를 만들 거냐, 유류차를 만들 거냐, 화물 트럭을 만들 거냐, 자기만의 경험 지식을 분야하면서 D 만들기가 결국은 앞으로 할 부분이고 이것이 지속적 수입입니다. 자, 우리 AI 요즘에 나오면서 우리들 무슨 얘기하죠? 97%의 직업이 사라집니다. 그럼 3%의 직업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적에 어떻게 자기 것만의 나름대로 만들 거냐. 메타셀프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메타라는 말은 넘어서, 사이에, 다음에 이런 뜻이고요. 메타데이터 할 때는 데이터의 내용 이런 부분이죠. 메타셀프라는 말은 자아인식과 자아성찰을 위한 공간적 은유를 통해서 자신을 탐구 개발. 우리 지금 공철학 하는 부분이 메타셀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간적 의무가 극장에서의 영화 내용과 스크린을 보면서도 영화에는 몰입치 않고 빈 스크린을 보는 이런 자신을 이해하고 실상과 사를 같이 보는 것이다. 요게 지금 우리 공철학에서 얘기했던 영혼육, 삼위일체 이런 얘기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게 맞는지 안 되는지 아직 정해져 있지만 저는 가상과 현실이 상존하는 공진화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으로 가치를 만드는, 가치를 창출해야지만 나름대로 AI가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선호하는 정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영화관에 와서 실상과 허상이 같이 있는 요 부분에 중간에 와 있죠. 둘이 아니고 하나더라. 그래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의 색과 공이 같고 둘이 아니고 그 중도, 그 가운데 경계에 우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나눴고 이 부분이 우리들이 자기를 깨우쳐가는 지혜를 얻는 데 공간적 은유, 이걸 메타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여기 하나 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두 부분이 끊임없이 공진화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죠? 공진화되는 거예요. 공진화. 같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디지로그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아날로그만 따로 있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또 온라인 속에서만 따로 사는 게 아니고 이 두 분이 같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세계가 앞으로의 메타버스 세계다. 메타버스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김상균 교수가 이게 정리를 해놓은 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메타버스에 지금 그렇지만 현실은 인간과 기술, 인문학과 기술 이런 부분이 통합적 관점이 부재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공철학에서는 이 부분을 통합적 관점으로 가고 그걸 자기 최적화 관점으로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비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앞으로도 많아집니다. 자, 근데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하냐? 이게 핵심이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데 이 부분을 제가 최적화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고 메타버스의 핵심 키워드가 경험을 체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제가 그래서 경험은 뭐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나옵니다. 심장에서 나옵니다. 이 심장에 대한 공감 심장, 인공 심장을 좀 만들자 이런 얘기 드렸죠. 자, 빅데이터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블록체인과 이런 부분이 전부 모여져 가지고 메타버스라는 세상을 만들 텐데 아직도 부족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자, 맥킨지에서 얘기하는 메타버스의 기술을 이렇게 한 네 그룹으로 정리를 했죠. 자, 그런 부분에 결국은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으로 놓으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better, cheaper, faster, 밸류를 창출하려면요. 이 기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아, 메타버스가 하게 되면 앞으로 산업에, 전 산업에 이런 부분 확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요즘 캐대헌 뭐 아주 우리나라에 한국에 오는 관광하는 오는 분들이 800%가 늘었답니다. 의료보건에 이제 꼭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교육 앞으로 전부 다 메타버스 시대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줌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겠죠. 자, 앞으로 결제 수단이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는 US 달러 기준의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 이런 부분의 결제 수단이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알트코인으로 지금 토큰으로 STO 이런 부분 의식주 지호랑 모든 부분 모든 산업군에서 결제 산업 결제하는 수단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순석 박사님, 우리 기술독립군의 이순석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아주 잘 정리해 놓으셨죠. 자, 그럼 블록체인의 활동은 제가 2021년도 추후에 박술대에 갔더니만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가 데이터를 주고 밸류를 받고 데이터를 주고 밸류를 받고 하는 이 부분에 블록체인은 직업 활동이 앞으로는 80%가 상실되고 90%가 새로 나올 거다. 경제 활동은 P2P에서 교육으로 NFT로 DAO로 전부 바뀔 거다. 금융 활동이 DeFi, Decentralized Financing에 대한 부분, 지역 화폐가 이제는 CBDC로 바뀔 거다. 본인 인증도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서 이렇게 하고 NFT도 앞으로는 공인 인증이 탄소 배출권 지금 ESG와 관련한 탄소 배출권을 돈으로 사고 팔죠. 탄생교육하는 게임 안전 이게 전부 다 NFT고 이런 부분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들의 생활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플랫폼의 경쟁력이라는 부분은요. 지금 FOMO죠. Fear of Missing Out. 나만 고립되거나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제일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 공감. 아까 느낀다고 그랬죠? 기반의 재미와 유익과 수익이 커뮤니티가 모여야 돼요. 이 커뮤니티가. 그래서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실용화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이것이 의식주죠. 지호락이죠. 이 부분이 다 이게 서로들 얘기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NFT, 메타버스가 통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 지금 전 세계가 메인넷 개발하는 부분이 낙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낙제 부분이 뭐냐? 트릴레마가 있어요. 블록체인의 딜레마는 아시죠? 둘 중에 하나 이거를 잡자니 저거를 잡자니 둘 중에 하나의 문제인데 두 가지 목표가 아니고 세 가지 목표가 동시에 축소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경제학 블록체인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이쪽의 부분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탈중앙화, 블록체인이 되면서 이분이 380개 산업 확장성 되는 부분이 사실은 블록체인이 여태까지는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한 부분이 우리 기술독립군의 김영근 회장이 오토 XML로 이 부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 웨비나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분입니다.